3년 전이었죠. 서울에서 유명한 외고에서 늘 전교 2등 하던 아이가 마침내 전교 1등을 한 날이었습니다. 이날 얼마나 기뻤을까요? 그 집에서는 우리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. 잔치 열렸을 것 같죠? 그런데 그 집에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그 아이는 그날 밤에 엄마 앞으로 편지를 한 장 썼는데요. 딱 5글자 썼어요. 그리고 자기 방에서 떨어져 내려서 그날 생을 마감합니다. 늘 전교 2등 하다가 마침내 전교 1등을 했는데 그날 이 아이가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? 여러분 왜일까요? 그 아이는 엄마한테 딱 5음절의 편지를 썼어요. 이렇게 썼어요. 이제 됐어 물음표. 네, 이제 됐어 물음표. 자, 여러분, 이 엄마는 늘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너 정말 엄청나다 그걸 칭찬해 줬을까요? 아니었을 것 같죠. 뭐라고 했을까요? 너는 왜 맨날 2등밖에 못해? 너는 왜 맨날 2등이야? 언제 1등 한번 해볼래? 야, 지수 걔 너보다 잘난 것도 없어. 초등학교 때 너보다 못했어. 중학교 때도 너네 비슷했어. 그런데 왜 걔는 맨날 1등이고 너는 맨날 2등이야? 나 그 엄마 꼴보기 싫어 죽겠어. 이런 식의 대화를 한 건 아닐 거예요. 이 아이가 전교 1등 한 날 드디어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줬구나. 우리 엄마의 소원을 풀어줬어. 기뻤을까요?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, 드디어 1등 했는데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내려갈 길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엄마한테 또 비난을 듣게 되겠지. 엄마, 나 1등 했어. 엄마, 이제 됐어?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. 라는 호소가 아니었을까요? 그쵸? 그래서 여러분, 아이들의 행복도는요, 가정의 경제 상황이랑 비례한다? 그렇지 않았어요. 아이들의 행복도는요, 성적과 비례한다? 그렇지 않았습니다. 아이들의 행복도는요, 그 집의 대화 상황과 비례했습니다. 많이 싸우는 집, 서로를 비난하는 집,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는 집, 제일 최악의 경우는 대화가 없는 집. 예, 대화가 아예 없는 집. 그러면요, 우리는요, 정말 내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잖아요. 내가 가진 상처를 내 자녀에게 나는 꼭 물려주고 싶어요. 얼른 손 들어보세요. 나는 내가 가진 상처를 내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줄 겁니다. 저는 이때까지 학부모 교육하면서 수천 회를 하면서 단 한 명도 그런 부모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요, 아이들을 상담해보면 부모님의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받고, 신음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. 네.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상처, 나는 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, 어느 날 아이랑 싸우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보니까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소리 지르던 목소리. 내가 내 아이를 막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비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릴 때 크면서 받았던 비난인데 어느 날은 내가 정신이 나가서 아이를 몇 대 때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엄마 아빠한테 맞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했는데 내가 내 아이를 때리고 있네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가 아까 얘기했죠. 정말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라고요? 대화의 유전자 바이러스입니다. 여러분, 어릴 때 내가 내 부모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았던 말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까? 그거 내가 내 자녀에게 당연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요, 부모님에게 들어서 행복했던 말을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. 우리의 뇌 자체가 상처받은 말, 가슴 아팠던 말, 굴욕적이었던 말, 너무 슬펐던 말, 자존심 상했던 말, 이런 말들을 3배 오래, 3배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은 제가 발표 안 시킬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받았던 말 떠올려 보세요. 뭐였을까요?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인데 나도 내 자녀에게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걸 제가 가족 상담 치료 프로그램 할 때요. 이 부모님들한테 이걸 써보게 했어요. 어렸을 때 가장 상처받은 말, 부모님 때문에 가장 상처받은 거 써보게 했어요. 부모님들 열심히 쓰시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방에 있는 아이들한테
내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받은 말들을 쓰게 했어요. 아이들이 열심히 썼어요.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물었어요. 좀 이따가 서로에게 공개할 텐데 내 아이가 나한테 상처받은 말로 뭘 썼을까? 물었을 때 부모님들은 맞췄을까요? 반 정도의 부모님은요, 저는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뭐, 애들한테 뭐, 욕도 안 하고, 저는 늘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. 반 정도의 부모님 다 이렇게 말하셨어요. 예. 특히 아빠들은 심각했어요. 70%의 아빠들이, 뭐, 굳이 뭐 떠오르는 거 없는데요. 저는 상처 준 거 없는 것 같은데요. 이래요. 근데 나중에 엄마와 아이가 서로 쓴 걸 이렇게 바꿔보게 했습니다. 그런데 부모님들이 펑펑 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왜일까요? 내가 쓴 거랑 아이가 쓴 게 비슷한 겁니다. 세상에. 이거 내가 내 부모에게 상처받은 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? 부모님들의 95%가 기억하지 못했어요. 내가 그 말 했다는 걸. 그런데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엄마가 어느 날 어느 상황에 아빠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. 바로 이거예요.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감정이 안 좋을 때, 화났을 때, 흥분했을 때 목에 필터가 없어지면서 죽이는 말을 나도 모르게 썼더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내 속에서 나올까요? 아니요. 내 속에 내가 예전에 듣고 상처받았던 그 비수의 말이 내 자녀에게 빗으로 또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자, 내가 가족끼리 대화할 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. 하고 싶은 말에 10%만 한다. 예,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하세요. 그런데 좀 안 좋은 말, 이건 꼭 내가 어쨌건 단점을 좀 이건 지적해야겠어. 이건 좀 부탁을 해서라도 저 아이의 게으른 거, 무기력한 거,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, 그리고 학교에 너무 불성실하게 생활하는 거, 이건 내가 진짜 좀 말해야겠어. 그러면 하고 싶은 말에 10%로 줄여서, 그리고 이 10%를 정말 좀 고민해야 돼요.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? 고민해서 말해야 됩니다. 그 고민해서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으냐? 생각을 그냥 말하지 말고 뭐로 바꿔서 말하라? 소망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야, 이 새끼야. 다음 주가 시험인데 너 지금 3시간째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. 야, 너 미쳤냐?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어요, 때로는. 예. 야, 다음 주가 시험인데 3시간째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어. 이거 말 돼? 이건 여러분, 소망을 말한 거예요? 생각을 그냥 뱉은 거예요? 생각을 그냥 뱉은 거예요. 내가 화난 대로. 그런데 모든 말은요, 모든 생각은요, 소망으로 전환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. 예. 자, 소망으로 말할 때는 또 법칙이 있습니다. 뭐냐면, 자, 내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. 그리고 부탁으로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 엄마는 이 아이한테 왜 화가 나서 이 새끼야, 너 3시간째 다음 주가 시험인데 제정신이냐? 왜 이랬을까요? 왜 이랬을까요? 내 인생도 아니고 아이 인생인데? 그렇죠.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. 걱정돼서. 시험 못 보면 학교에서 무시당할 테고, 애들 사이에도 아무래도 좀 무시당할 테고, 이 아이가 좀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어떤 감정일까요, 엄마는? 예, 불안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공부 좀 했으면, TV 좀 껐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. 그쵸?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아들, 다음 주 시험인데 엄마가 계속 지켜봤는데 네가 3시간째 TV 보고 있어서 엄마 너무 불안해. 이게 엄마 걱정된다. 요까지만 보고 이제 공부 좀 하면 안 돼? 엄마 네 옆에서 엄마도 책 읽을게. 너도 책 좀 보면 안 돼? 네, 이거예요. 이거 뭐예요? 엄마의 걱정되고 불안한 걸 화로 표현하지 않고 어때요? 고백하는 용기를 낸 거예요. 네. 그래서 엄마들이 불안하고 걱정되면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. 그러면요, 아이들의 뇌 속에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가요? 확 내려간다 그랬어요? 확 꺼져요. 하려고 했던 것도 나 안 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엄마 불안하고 걱정돼. 요까지만 보고 지금 당장 꺼가 아니라
그럼 애들 열받죠. 예, 얼마나 재밌으면 3시간째 보겠어요.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. 예. 그러니까 요까지만 보고, 엄마도 네 옆에서 책 볼게. 너도 책 좀 보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아이의 마음속에. 아이의 마음속에, 아, 엄마가 화 안 내고 나한테 불안해, 엄마 걱정돼 이랬어요. 그러면 어때요? 미안한 감정이 듭니다. 그리고 아들, 엄마도 네 옆에서 책 볼게. 요까지만 보고. 그럼 어때요? 조금 더 봐도 된다는 거죠. 요까지만 보고 엄마도 옆에서 책 볼게. 너도 책 좀 보면 안 될까? 이건 뭐예요? 애가 듣기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? 고마워요. 엄마가 내 옆에서 같이 책 봐준대요, 엄마도. 그쵸? 이게 중요해요.